일단 어릴 때는 천재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한글 자체를 굉장히 빨리 뗀 편이어가지고 그냥 한국 나이로 한 4살? 4살 때부터는 거의 좀 완벽하게 구현하는 수준? 버스를 딱 타고 가다 보면은 안에 벨 같은 거 있잖아요. 벨을 눌러야 되는데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기니까 안고 있었는데 엄마가 벨을 눌러야 되는데 저 때문에 벨을 못 누르니까 엄마가 막 벨 눌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벨 좀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개월 안 된 꼬마애가. 그러다 보니까 놀란 거죠. 뭐야 네가 말한 거야?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빨리 깨우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3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광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전학을 가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보는 저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본 저는 진짜 그냥 똑똑한 친구였어요. 전학 오자마자부터 항상 올백 혹은 항상 전교 1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제가 학원을 A라는 학원에서 B라는 학원으로 옮기면 저만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따라왔어요. 학부모들이 현민이는 무슨 학원 다니는데? 현민이 학원 옮겼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학원을 옮기면 친구들이 따라다니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학원 원장님들이 되게 학원비도 깎아주고 혹은 그냥 막 우리 학원에 와달라 이런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제가 인생의 그 그래프가 정말 이렇게 순탄하게 가다가 한번 쭉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성적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 제 어린 시절에서는 저한테는 성적이 사실 굉장히 저를 상징하는 큰 단어이니까 사실 성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점이 바로 중학교 입학입니다. 중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제 등수가 떨어지게 돼요. 1등이었던 등수가 입학할 때 11등이 되고요. 이 다음 등수가 22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게 돼요. 등수가. 근데 이 떨어지게 됐던 계기가 저는 원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됐다. 내가 뭐 남들이 이만큼 하지만 나는 이만큼 했어. 제가 근데 중학교 때 제 성적이 되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약간 수학과학 이런 거는 그래도 항상 1등이었어요. 거의 1등 아니면 뭐 100점 그러니까 최상위권이었다면은 사회, 뭐 기술과정, 흔히 남들이 말하는 암기 과목들은 전교생 막 350명 중에 200등 이렇게 되게 사실 좀 처참한 등수를 보이면서 사실 제가 실제로 입학한 과학고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중학교를 입학할 때는 영재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영재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제가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서 과학고등학교와도 영재고와는 물론이고 과학고등학교와도 제가 굉장히 사실 멀리 떨어지게 돼버렸죠. 너무 이 사이에 갭이 커져버립니다. 뭐 몇백 킬로미터가 돼버렸는데 이때 제 인생에 사실 몇 번의 굉장히 좀 행운이 따라요. 제가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행운이 몇 번 따랐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사실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저한테 아주 큰 행운이 따랐던 시기였습니다. 원래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면은 이론을 되게 많이 알았어야 됐어요.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선수학습이 돼 있어야 됐고 또 굉장히 높은 내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시됐었는데 저 때 95년생 때 최초로 광주과학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합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진짜 이론적인 시험을 보고 선수학습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 내신이 중요했는데 처음으로 이 입학사정관제라는 걸 도입해서 창의성이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입학할 때 봤던 시험들 중에 하나가 뭐 풍선 아니면 고무줄 막 이런 이 잡다한 재료들을 가지고 풍향계 풍속계를 만들어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가 알아서 만들어봐라. 이런 게 사실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 선수학습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내신도 좋지 않았던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였던 거죠. 이런 창의성 평가라는 것도 기회였고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과학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과학고등학교 절대 못 붙으니까 쓰지 마.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다라고 했던 그 선생님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제가 광주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떨어져 가던 제 그래프에서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가 중학교 때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로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수학과 과학만 하면서 사실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물론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필수적으로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다 해야 되나? 1학년 때 제가 전교생 80명 중에 38등까지 떨어졌던 내신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80명 중에 제가 9등인가를 해요. 2학년 때. 그래서 이게 뭐 종합 내신이 돼서 18등 정도로 제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 사실 카이스트는 거의 우선 선발 정도? 그래서 카이스트에는 입학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제가 이때 카이스트 말고 또 지원했던 데가 성균관대학교에도 지원하는데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했던 게 반도체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이 반도체학과가 사실 아까 말했던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삼성전자에 100% 취업이 되는 졸업만 하면 삼성전자에 취업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매월 50만 원씩 용돈이 나오고요.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학과에 제가 우선 선발이 되다 보니까 이 우선 선발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게 교수님과 학과장님이 광주까지 찾아옵니다. 저를 보러.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 지역의 우선 선발자가 3명. 이 3명을 위해서 호텔을 잡고 이 호텔에서 저희만을 위한 PPT 발표를 합니다. 저희한테 이 학교에 입학해달라 라는 의미로 저희를 설득하기 위한 PPT를 하면서 호텔 식사를 대접하죠. 근데 이 호텔 식사를 저한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그래서 굉장히 사실 둘 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학생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은 저한테 성균관대 반도체 학교를 가서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가졌던 가치관대로 아직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저를 모를 때니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랑 아무리 대치를 하셔도 결국에는 저의 말을 따라주십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입학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큰 상승 곡선을 그려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저는 카이스트에 입학한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카이스트에 입학한 자체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성과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입학 자체보다도 제가 카이스트에 입학했기 때문에 얻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 카이스트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인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중간한 스펙으로 지니어스에 출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갔다고 해서 물론 성균관대학교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에 뭐 어떤 과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가 사실 대중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대중들한테 중요한 건 그냥 딱 어떤 이름을 하나 들었을 때 그 이름의 임팩트가 중요한 거고 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최고의 학교 최고의 이름은 저는 단연 카이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입학을 해서 제가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지니어스 덕분에 제 인생이 아주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닌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던 방향과 굉장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카이스트는 학과가 없어요. 카이스트는 1학년 때 무학과라는 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무, 진짜 그냥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과. 정말 아무 실체가 없는 이 과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건 잔인하긴 한데 전 과목을 다 듣습니다. 무학과라고 해서 아무 과목도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배우게 돼요. 뭐 물리, 화학, 생물 다 배워봐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것, 이게 뭔지 아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배우고 싶은 것을 깨닫기 위한 1년의 시간을 카이스트에서 학생들한테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학년이 될 때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에 갈 것인지. 성적별로 자르고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전교생이 보통 8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800명이 다 수학과에 가도 오케이예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800명 전체가 기계과에 가도 오케이예요. 그냥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6학번인가 17학번에는 0명인 학과도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카이스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높은 학교고요. 이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출석 검사를 안 합니다. 제가 사실 좀 심각해요. 출석 점수가 거의 모든 시험들을 다 최고 수준으로 봤는데 성적은 그냥 중간 혹은 중하위권 정도로 받게 돼요. 이게 저는 출석에서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를 다 받았어요. F 바로 밑에까지 마이너스를 다 받아가지고 출석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출석을 안 하는 게 제가 진짜 그만큼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게 아니라 원래 태생적으로 잠이 많아요. 태생적으로 잠이 많은데 태생적으로 술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잠드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수업을 못 가. 저는 그 오전 수업을 거의 다 못 가고 이제 오후 수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오전 수업을 필수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그래도 그나마 출석을 테스트하지 않는 수학과로, 테스트 안 하는 건 아니고 좀 덜 봐요. 카이스트의 동아리 문화는 굉장히 빡셉니다. 카이스트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원 기숙사예요. 이 전원 기숙사라는 게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친해지겠네?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친해짐을 떠나서 플러스 시간이 많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많냐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샤워를 해서 같이 수업을 듣고, 수업을 다 듣고 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먹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같이 동아리에 가서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밤에 또 이제 술을 마시고 같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샤워를 하러 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이클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이 모든 사이클을 함께 하다 보니까 가족이 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대학교 그냥 동기, 그냥 정말 친하고 끝이에요. 그냥 동기 정도? 뭐 학연? 뭐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데 저희는 진짜 가족이 돼요. 학연뿐만 아니라 혈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야기하다가 샜는데 이게 왜 동아리에서 중요하냐. 보통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잘 해야 될 때가 있고 즐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카이스트 동아리는 대부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새벽에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불러내면 새벽에도 연습이 가능하고 불러내면 아침에도 연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녁 밤 시간에는 당연히 그냥 원래 그때는 공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시간대고, 그러다 보니까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를 해서 똑같은 걸 반복해서 시키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카이스트 운동 동아리는 대전의 어떤 아마추어 대회인 거에서도 거의 웬만하면 우승권에 있는 동아리들이 많고요. 그리고 춤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실력들이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뭐 다른 동아리들 역시 다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보이고 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춤 동아리와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춤 동아리 자체는 굉장히 운동대회고 그리고 되게 활기차고 활발한 동아리였던 반면에 홍보대사는 어떻게 보면 일적인, 여기는 굉장히 동적이고 활동을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는 굉장히 일적인 측면을 잡았고 여기는 약간 침묵, 활동과 침묵을 춤 동아리에서 하고 일적인 거,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나의 가치들을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아리 활동을 병행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에서 커다란 많은 변화를 안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는 저는 계속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확 올라갔다가 대학교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 그래프는 항상. 춤 좀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춤 막 이런 거죠. 막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웨이브 한다 치면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